네, 안녕하십니까. 명의대로 복귀 신동준 전문가입니다. 네, 최근에 시장 상황이 계속적으로 좋은 어떤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또 한쪽에서는 경제 지표라든지 향후에 대한 경기 전망을 좀 어둡게 해서 증시가 좀 떨어질 거라는 예측을 하는 쪽도 상당히 많기도 합니다. 그래서 첨예하게 좀 갈려져 있는데요. 사실 지금 시장은 과거 이제 9.11 테러 이후 그리고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 회복되는 국면과 같이 이 유동성 장세가 이제 펀더멘털 장세로 넘어가기 위한 그런 어떤 구간대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현재 과거의 어떤 경제 지표보다는 미래를 향해 있는 시장의 흐름에 좀 우리가 편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결국은 이제 시장은 전 종목을 같이 끌고 가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이제 위기 뒤에 새로운 주도주 업종이 탄생했듯이 이번에도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긍정적인 관점으로 시장 상황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시장 복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오늘 0.5% 상승해서요. 1937포인트입니다. 최근에 이제 상승세가 조금 둔화되긴 했는데요. 역시나 이제 V자 반등이 만들어지고 나서 다소 좀 소강 국면에 있죠. 특히나 이제 최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시총 큰 IT 종목들이 약간 좀 지체되면서 코스피 지수는 다소 좀 옆으로 횡보하는 국면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시장의 어떤 악재라든지 이런 것들, 특히나 이제 이번 주말간에 나왔던 미국과 화웨이 간의 어떤 갈등 문제,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반도체 공급을 화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이제 향후 어떤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반도체 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캐파 자체를 좀 낮출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시장 지수가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크게 밀리지 않는다는 것은 시장이 악재에 크게 둔감해졌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시장 상황은 여전히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잠시 좀 횡보하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좀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지금부터는 하루 이틀의 어떤 흐름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패턴 그리고 이제 그 시장의 어떤 큰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우리가 가보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좀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글로벌 증시 중에서도 가장 강한 증시에 속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완벽하게 지금 V자 반등을 만들어줬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결국은 지금까지는 무차별적으로 대부분의 종목이 저점 대비 50%에서 한 60, 70% 이상은 거의 다 올라왔죠. 저점 대비해서. 근데 지금부터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업종이 뭔가, 종목이 뭔가를 우리가 빠르게 판단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 위기 뒤에 커다란 상승 국면의 주도 섹터, 주도 업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11 테러 뒤에 어떤 종목들이 대상승 국면에 주도를 했는지 그리고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 2009년도 10년도 차화정 섹터가 이제 상승을 주도하면서 LG화학이라든지 롯데케미칼, 기아차 같은 것들이 정말 한 5배, 6배, 10배 이렇게 올라갔던 그 시기, 이 실적 성장을 바탕으로 올라갔죠. 예, 그런 것들 우리가 과거의 어떤 사례를 지금에 대입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풀린 유동성은 분명히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어디에 지금 집중돼서 올리고 있는가? 그건 이제 결국 분기 단위로 실적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업종과 종목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종목 중에서 시장 주도력을 이제 지수 영향을 가지는 그런 종목에 집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은 여전히 상승 국면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조정받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는 굉장히 일반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상승에 포커스를 둔 전략이 계속적으로 저는 유효하다. 이렇게 좀 강조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증시입니다. 해외 증시 역시나 보시면 여러 가지 경제 지표라든지 글로벌 코로나 상황에 비춰볼 때는 이렇게까지 올라오기 힘들다 볼 수도 있지만 주식 시장이라는 거는 미리 반영하고 이제 향후에 이제 회복되는 국면을 또 미리 선반영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코로나 이전 상태로 거의 다 이제 나스닥 지수도 회복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지금 올라가는 어떤 추세의 흐름 자체가 굉장히 견조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V자 반등은 성공했다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 미국 시장에서도 이제 어떤 업종이 주도해가면서 지수를 이끌어갈 것인가. 지난 주말간에 이제
뭐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 자체가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였죠. 미국 시장에서도. 그런 것들을 보면 결국 향후에 이제 어떤 업종, 언택트 기반 그리고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 자체가 시장의 주도 섹터로서 이제 올라서고 있다는 것을 미리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달러 환율도 이제 오랜만에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이제 지난 3월달 굉장히 불안정한 흐름을 보였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1,260원 정도 하는 굉장히 불안정하고 높은 국면을 보였던 원달러 환율이 지금 1,230원 전후하는 안정된 시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환율은요, 사실 이 예측 가능하게 좀 플랫하게 움직이는 게 우리가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높은 단계에 있다, 낮은 단계에 있다 이것보다는 이 많은 기업들에 있어가지고는 이 환율 수출 기업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은 이 환율이 안정세를 보여야지 경영 어떤 계획이라든지 목표를 세울 때 이제 안정적인 그 목표를 잡고 달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달성의 이제 계획에 의거해서 우리가 설비 투자도 하고 여러 가지를 계획하기 때문에 환율 자체는 안정성을 띠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안정적인 흐름은 굉장히 이제 국내 기업의 좋은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좀 체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해외 증시 전체적으로 오늘 아시아권 증시들도 이제 뭐 미중 간의 이제 화해 분쟁 이런 갈등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대만 증시가 좀 약세를 띠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뭐 강한 흐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악재 좀 둔감한 시장이라는 거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 자체 뭐 그 상승 흐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어떤 업종과 종목에 우리가 포커스를 띄어야 될지 집중을 할지를 결정하는 게 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급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급 부분에서는 오늘 이제 두드러지게 그 외국인의 매도 수급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몇천억 단위의 이제 순매도를 보이던 게 오늘은 좀 감소했는데 이게 하루짜리 흐름인지 뭐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건지는 뭐 알 수가 없겠죠. 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보기에는 외국인의 최근의 어떤 매도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 한국 증시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예측이나 전망을 가지고서 매도한다기보다는요. 뭐 거의 대부분 이제 프로그램 매도 수급이고요. 그건 이제 뭐 유럽 같은 경우, 뭐 중동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좋지 않죠. 예, 경제 상황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한간에 뭐 노르웨이 국부 펀드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자금을 회수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돌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쪽 나라들의 어떤 사정이 안 좋아져서 자금을 회수하는 측면이지 국내 기업에 대한 어떤 뭐 전망이 안 좋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인 수급, 최근에 두드러진 그 개인들의 수급이 받쳐주면서 쉽게 빠지지 않는다는 부분,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새로운 현상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제 개인 투자들의 순매수 흐름과 대기 자금 수요 부분은 과거와는 굉장히 다른 행태고요. 그만큼 증시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수준으로 이제 바뀌어가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싶고요. 그만큼 많은 개인 투자자들도 향후에는 정말 좋은 기업을 골라서 이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이제 투자를 한다면, 투자 관점으로 한다면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장의 성격이 변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 이렇게 좀 오늘 좀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프로그램 수급을 한번 체크해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수급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연일 계속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안 빠지고 있죠. 예, 이게 이제 수동적인 외국인의 매도 수급과 적극적인 시장의 다른 수급들, 이제 개인들의 수급이 지금은 적극적인 수급이겠죠. 그게 이제 시장을 받치고 있고 결국은 견인해가는 어떤 주동 수급 주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굉장히 놀라운 현상이고요. 그만큼 시장은 강하다. 그리고 쉽게 빠질 수는 없다. 예, 그렇게 좀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국내 시장 상황 그리고 이제 해외 증시 그리고 수급 종합해서 볼 때 증시 상황은 회복 국면에 있고 이게 제가 볼 때는 거의 과거 그런 사례를 이제 돌이켜 볼 때 대세 상승으로 가는 그런 국면의 흐름 그 과정에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주도하는 업종을 잘 골라야 된다. 그 얘기를 좀 계속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목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요, 뭐 장중 등락이 좀 있었지만 그래도 견조하게 상승을 유지해준 업종은 전기차, 2차 전지 섹터였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 사태 이전에 이제 시장을 주도하기 시작했던 업종이 미국의 이제 테슬라의 어떤 강력한 상승을 바탕으로 국내 시장에서도 전기차, 2차 전지 업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거의 뭐 대부분 종목이 이제 반토막이 났었죠. 근데 이 2차 전지 관련된 업종 자체가 이제 중장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향후 5년을 내다볼 때 성장할 수밖에 없는 업종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사태로 단기적으로 좀 소비 심리 부진 비롯해가지고 자동차가 잘 팔리지 않는 상황은 뭐 일시적인 부분이죠. 예, 이번 1분기에 실적 자체가 이제 2차 전지 업종 실적이 전년 대비 상당히 감소했습니다.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이미 과거의 일이 돼버렸고 향후에 이제 성장성은 유효하다. 연평균 성장률이 25% 내외로 유지될 게 이제 거의 뭐 뻔하기 때문에 이쪽 업종은 미리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이 초저금리 상황에서는 결국은 고성장을 확실시하게 이뤄나갈 수 있는 업종에 대한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이라든지 이 전기차 업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자금이 계속 몰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기차 업종은 최근에 이제 현대차 그룹하고 이제 삼성 그룹하고 이제 전략적인 어떤 사업적 협력 관계에 기대감이 좀 불면서 모멘텀을 좀 받기 시작했다.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중장기적인 성장세는 좀 계속 유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 이제 강한 흐름을 좀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LG 화학도 오늘 한 2% 정도 상승했습니다. 뭐 그래프는 거의 다 비슷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거의 한 반토막 가까이 빠졌다가 거의 다 회복하는 흐름을 보이고 조금 소강 국면을 보이다가 다시 이 현대차 이제 삼성 그룹 간의 이제 이슈로 인해서 이제 모멘텀을 다시 받기 시작하는 거고요. 결국은 중장기 상승 국면으로 다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 또 오늘 중요했던 이제 업종 종목이 오늘은 좀 밀렸어요. 예, 막판에 밀린 종목 이제 네이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오히려 수혜를 보는 이제 섹터, 새로운 섹터가 이제 언택트 섹터죠. 우리가 이제 집안에 주로 머물면서 그리고 이제 온라인 모바일로 생활화되면서 결국은 여기에 기반둔 이제 플랫폼 업체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유통업체들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실적 성장을 좀 이루는 토대가 되고 있는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 코로나 사태가 성장의 어떤 발판 더 이제 악셀을 밟는 그런 어떤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진출을 지금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했고요. 웹툰이라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또 이제 전 세계 또 그 플랫폼을 장악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이제 아마존과 넷플릭스가 역사적 신고가를 내면서 국내 시장에서도 이제 이와 비슷한 이제 사업을 하고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네이버 그리고 이제 카카오 같은 기업이 시장의 주도 업종으로 올라서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업종 종목은요, 과거 이제 차화정 섹터와 같은 흐름을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과거에 이제 LG화학이라든지 기아차라든지 현대차, 롯데케미칼 이런 종목들이 그 당시에도 이제 위기 뒤에 실적 성장을 기반으로 이제 치고 올라왔거든요. 그게 이제 몇 배 이상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결국은 밸류를 20배를 받을 건지 30배를 받을 건지 50배를 받을 건지는 이제 시장에서 결정하는 건데 사실 실적의 성장보다 밸류에이션을 높게 시장에서 매겨주면 주가는 뭐 정말 몇 배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굉장히 유심히 보셔야 되고요.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내게 된다면 과거 차화정 섹터와 같은 그런 종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네이버 마찬가지로 이제 카카오도 이번 1분기에 뭐 다른 업종은 다 실적이 안 좋았지만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 첫 분기에서 서프라이즈 실적을 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고요. 더군다나 이제 안 좋은 경제 상황, 최악의 어떤 경제 상황 속에서 어닝적으로 이제 서프라이즈를 낸다는 것은 이 시장에서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네이버 카카오는 여전히 시장을 주도해가는
상승 국면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오늘은 이제 장막판 약간 약보험으로 말렸지만 수세적으로는 계속 밀고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소형주긴 하지만 그 이제 신선식품 그리고 이제 새벽 배송으로 이제 유명한 그 이제 오아시스라는 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지어소프트입니다.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보시면 기관들의 이제 매수세를 이제 바탕으로 코로나 이전보다 지금 주가가 한 3배 정도 튀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종목들이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더 실적적인 어떤 수혜를 보게 됐다는 거, 이 부분들이 핵심적인 어떤 포인트고 중장기적인 성장성을 확보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매겨줄지가 이제 관건이 되고요. 그게 이제 10배가 될지 20배가 될지 30배가 될지는 우리가 시장에서 주도 섹터로서의 더 많은 시장에서의 관심과 부각이 될수록 높아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거의 어떤 사례를 학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벌어지는 이 시장의 어떤 흐름과 상황도 결국은 과거에 답습된 형태가 그냥 옷을 바꿔 입은 거거든요. 당시에는 차화증이었고, 당시에는 뭐 반도체였고, 자동차였고, 지금은 또 다른 어떤 업종이 옷을 갈아입고 그때와 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한다면 사실 이번에 무엇이 치고 나갈지 주도할지는 결정이 됐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그 코로나 이제 치료제 백신 관련된 기업들인데 오늘 코스닥 지수는 약세로 마감됐지만 이 코스닥 지수에 있었던 이제 이 많은 이제 코로나 치료제 백신 관련주들은 오늘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넥신 같은 경우도 4.2% 상승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에서 백신 쪽으로는 임상 진입이 가장 빠를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6월 달로 지금 예상돼 있고요. 백신 개발에 이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다른 기업에 우선해 가지고 더 빠르게 이렇게 진입을 할 수 있는 거죠. 임상 진입을. 그래서 이런 제넥신 같은 경우도 사실 사람에 대한 임상을 최초로 진입한다. 이게 모멘텀이 굉장히 큽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지난주에 이제 보시면 그 이제 항체 이제 코로나19 감염자의 항체를 형성시키는 그런 걸 개발했다 해가지고 주가가 한 2배 이상 튀는 바이오텍 기업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이제 결국은 그런 모멘텀을 이제 받고 있고 받게 될 텐데 사람에 대한 임상을 진입한다는 그 포인트가 만들어진다면 굉장히 강한 시세가 분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녹십자인데요. 녹십자도 지금 국내 시장에서 혈장 치료제로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내로 이제 임상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역시나 이제 4월 달에 이슈를 받았다가 좀 조정받고 다시 올라서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결국은 지금 제약바이오 업종의 가장 핵심 이슈는 뭐 그 기업이 만들고 있는 뭐 본업이 아니라 지금 코로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만들고 있거나 개발하고 있는 업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부강약품도 마찬가지로 이제 신약 재창출이죠. 국내에서 가장 먼저 임상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도 향후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임상 승인을 가장 먼저 받은 국내 기업이죠. 국내 시약처에서. 그래서 그래도 의미 있는 그런 기업이고 모멘텀을 향후에 계속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은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오히려 수혜를 보는 그런 업종에 계속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아니면 이제 전기차처럼 장기 성장성이 확실하게 확보된 그런 업종으로 계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 자체 뭐 업종 종목들 잘 골라내면 굉장히 좋은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인들의 해안으로 관심주 전략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흐름 자체는 뭐 유동성이 정말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풀린 유동성부터 해서 국내 시장에서도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죠. 은행 금리가 0%대가 됐습니다. 기준금리가. 그러면 자금은 갈 곳이 없습니다. 지금 부동산 규제는 굉장히 심해졌고요. 이미 이제 그쪽에서 자금들은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이 이제 결국은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는 과정인데,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떤 종목과 어떤 업종이 수혜를 보고 유동성을 받으면서
시장을 밀어 올릴 수 있는지를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핵심은 모든 투자 주체가 공감하면서 갈 수 있는 핵심 요인은 조건은 실적입니다. 예, 그래야지 뭐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뭐 큰 손들이든 뭐 다른 어떤 일반 대중 투자자들 모두 공감하면서 밀어 올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제가 볼 때는 바이오시밀러 업종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모멘텀을 크게 받을 수 있는 업종이다. 그렇게 좀 보고요. 고성장하는 글로벌 선두 기업에 투자하라.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에 대한 어떤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셀트리온 그룹주는 사실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업체 중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로 1위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오시밀러라는 이 시장 자체의 포문을 연 기업이죠. 그리고 세계의 이제 항체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2018년도에 81%의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어떤 업종에서도 퍼스트 무버로서 나서지 못했던 이제 그런 이제 국가인데 이 바이오시밀러라는 업종에서는 정말 이제 퍼스트 무버로서 이제 나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개화하기 시작하는 이 시장에서 거의 뭐 점유율 1위로 선두권 업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해서는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업종 자체, 바이오시밀러 업종 자체가 바이오 의약품 시장은 연평균 한 6에서 한 8% 정도 성장을 하는데요. 이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지금 25%에서 30%의 성장률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업종하고 비슷한 성장률을 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쪽 시장도 거의 과점 체제입니다. 한 4-5개 업체가 뭐 암젠이라든지 화이자, 산도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몇 개 업체가 지금 거의 과점돼 가지고 다른 업체들이 진입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밀러 시장의 어떤 성장을 몇 개 업체가 다 받아먹고 있고 거기에서 가장 큰 점유율과 수혜를 보는 기업이 이 셀트리온 그룹이기 때문에 이 기업을 향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바이오시밀러라는 건 결국 특허권이 풀리는 바이오 의약품을 복제해서 이제 낮은 가격에 공급을 하는 건데 향후 10년 동안 이 특허권이 풀리는 바이오 의약품이 지금 현재 매출 기준으로 100조 수준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 안에는 그 면역 항암제, 키트로다나 옵디보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매출액이 계속 점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10년 내로 특허권이 풀리게 되면 뭐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이 만들어서 이제 훨씬 낮은 가격에 이제 판매하게 되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향후에 어떤 업체가 수혜를 받게 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이 전 세계 의료 체계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특히나 이제 유럽 국가들이 국가 재정으로 100% 의료비 지원을 하면서 이제 공짜 이제 의료 체계를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재정의 어떤 부담 때문에 낮은 약가에 대한 이제 압박 그리고 수요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바이오시밀러를 승인해 준 게 유럽이었는데 결국은 이게 이제 미국까지 지금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이 전부 약가 인하 정책에 의거해서 바이오시밀러 제네릭을 장려하는 정책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 업종을 밀어올릴 거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서 가장 수혜받는 기업은 이제 셀트리온 그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관심 필요하다. 이렇게 좀 강조드리면서 오늘 영리의 붓기 마치도록 하고요. 네, 선곡자 꼭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